그래서 이제 난청이란 말 그 사전적 의미로 이제 청력이 저하 또는 상실된 상태를 의미를 하는데, 난청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해서 그 이제 뇌의 달팽이관 또는 청신경의 원인으로 이 감각과 신경의 문제로 난청이 생기는 거. 그리고 전음성 난청은 이 웨이도나 고막, 이소골 등이 원인이 돼서 이 전음, 소리 전달이 안 되는, 즉 소리 전달 경로에 문제가 있는 난청이고, 혼합성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과 전음성 난청이 같이 복합되어 있는 난청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 들린다, 뭐 난청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걸 이제 측정하는 청력을 측정하게 되는데, 청력 측정에 달리는 소리에 다니는 데시벨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 청력은 25데시벨까지 큰 무리 없이 일상생활에서 다 작은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상태고, 경도 난청은 한 26에서 40데시벨 정도로 보통 이제 크게 불편감은 없으나 이제 작은 소리나 듣기가 힘들고 또 시끄러운 환경에서 소리 청취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중등도 난청은 41데시벨에서 55데시벨까지인데, 이때부터 이제 그 일상생활에 좀 어려움이 생깁니다. 보통 크게 말소리를 청취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중등 고도 난청은 그보다 더 큰 56에서 70데시벨 정도로 이때부터는 이제 웬만한 소리가 듣기가 힘들고 큰 소리도 해야지 이제 들을 정도고, 71데시벨부터 90데시벨까지는 이제 고도 난청이라고 해서 이때는 그 보청기 없이는 거의 대화가 안 되고 그 웬만한 큰 소리도 이제 언어 청취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심도 난청이라고 해서 흔히 이제 아예 거의 안 들리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91데시벨부터 이상부터는 사실상 이제 소리에 거의 반응이 없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귀머거리, 농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도 난청까지는 크게 불편감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제 중등도 난청부터가 이제 청력이 생활에 불편감을 주기 때문에 어떤 치료를 고려해야 할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청의 원인은 이제 가장 여기 흔한 게 이제 노인성 난청, 즉 노화로 인해서 청력이 떨어지는 거고, 그 밖에 이제 소음성, 그러니까 장기간의 직업 관련해서 또는 이제 직업 말고도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소음에 자주 노출되게 돼서 발생하는 소음성 난청이 있고, 또 이제 유전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난청, 또 이독성 난청이라고 일부 이제 귀에 독성 있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항생제나 또는 항암제 등이 있는데 그런 약물들을 사용한 이후에 발생하는 난청. 그리고 돌발성 난청이라고,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난청입니다. 그래서 3일 이내에 갑자기 안 들리는 난청이 되겠고, 그 밖에 이제 중이염, 그러니까 염증으로 인해서 급성 또는 만성으로 이제 염증과 동반되는 난청. 그리고 뭐 외상성, 즉 뭐 이렇게 충격으로 인해서 고막이 천공 뚫리거나 해서 생기는 난청 등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비인후과에 안 들린다고 오시게 되면은 먼저 이제 고막 상태를 보게 됩니다. 고막에 뭐 천공이 있지 않은지 또 중이염이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하게 되고, 결국 난청은 결국에 청력 검사를 통해서 청력을 측정해야 되는데, 뭐 청력 검사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크게 청력 검사는 이제 수능 청력 검사, 어음 청력 검사, 또 임피던스 검사, 이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수능 청력 검사는 수능, 즉 수능이라는 것은 특정 하나의 주파수를 가지는 삐 하는 소리인데, 이걸로 각 주파수별로 수능을 이용해서 보통 이 저주파수부터 이 고주파수까지 각 주파수별 청력 역치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음 청력 검사는 어음이라는 거 이제 말소리를 의미하는데, 실제 이런 수능이 아니고 일반적인 어음, 이름절이나 이음절의 단어를 사용해서 그 얼마나 들을 수 있는지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피던스 검사라는 거는 이제 고막의 그 반응을 보는 건데, 그 웨이도의 부피를 측정하거나 또 고막의 운동성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특수한 청력 검사로서 이제 청성 뇌관 반응 검사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소리 자극을 줬을 때 그 뇌의 전기 반응, 뇌파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검사는 보통 이제 많이 시행하는 경우가 이제 수능 청력 검사를 이제 협조가 안 돼서 시행을 못하는 경우, 뭐 나이가 아주 많으시거나 또는 이제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해서 검사가 안 되는 경우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뇌파 반응을 보기 때문에 객관적인 청력 역치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주파수로 보면은 이제 난청이 이게 청력 검사를 하면 나오는 게 청력도라고 해서 청력을 이렇게 표시해 놓는 결과지인데,
저주파수 난청, 그러니까 낮은 주파수의 난청이 있으면 보통 귀 먹먹함 증상이 동반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노인성 난청에서 많이 보이는 고주파수, 높은 주파수의 난청이 생기면 보통 평소에 삐 하는 이명 소리를 자주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런 주파수별로 청력을 측정한 다음에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500, 1000Hz, 2000Hz, 4000Hz의 청력으로 전체적인 종합적인 청력을 평가하게 되고, 청력 감사는 크게 이제 기도 청력하고 골도 청력 두 개로 나눠집니다. 기도 청력은 말 그대로 이제 공기를 통해서 전파되는 일반 생활에서 들을 수 있는 고막을 통해서 듣는 청력을 평가하는 거고, 골도 청력은 뼈를 통해서, 뼈의 진동을 통해서 직접 달팽이관으로 전달되는 청력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노인성 난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연령의 증가로 달팽이관 신경세포가 이제 노화로 인해서 퇴행성 변화를 하게 되면 보이는 난청인데, 그 대부분 이제 서서히 진행하면서 고주파수의 난청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뭐 제 외래에도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 이제 이렇게 안 들린다고 오시면 대부분 이제 노인성 난청이 많고, 치료는 사실 이렇게 중등도 이상 난청에서 일상생활이 불편하다면 방법은 보청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뭐 65세 노인 인구가 이제 2020년에 13.2%나 된다고 예상을 해서 그 점점 이제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노인성 난청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5세에서 74세까지 약 25%에서 노인성 난청이 있다고 하고, 75세 이상은 약 절반 정도는 다 경도 난청 이상의 난청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또 그 어르신들 오면은 본인은 잘 들린다 하시는데 보통 이제 보호자분들이 많이 데리고 같이 오시죠. 그래서 평소에 뭐 전화 통화를 하는데 잘 못 듣거나, 전화 통화는 어렵거나, 뭐 시끄러운 곳에서 대화가 잘 안 된다거나, 또는 이제 여러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안 되거나, 또 다른 사람 대화를 이렇게 좀 주의를 기울여야지 이해를 할 수 있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이게 중얼거리는 것처럼 막 보일 때가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말한 거 잘 이해를 못할 때 또 부적절하게 반응하거나, 또는 한 번에 못 알아듣고 계속 다시 말해달라고 하거나, 또는 이제 고주파수 난청이기 때문에 이제 고음, 특히 여자나 또는 아이가 이제 고주파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잘 못 듣거나, 또 평소에 뭐 TV 소리를 막 크게 튼다든지, 아니면 이제 고주파수 난청이 있게 되면은 귀에서 이명, 삐 하는 소리가 자주 나기 때문에 평소에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린다고 표현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또 특정 소리가 오히려 너무 크게 이렇게 과민하게 좀 들린다든지 하면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제 이 중에 한 3개 이상이 해당된다면 노인성 난청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제 외래에도 이렇게 환자분들 오시면은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 게, 과연 이게 물론 나이 들어서 청력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그거를 이렇게 막을 방법이 있는지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결국에 노인성 난청은 이게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이기 때문에 크게 막는다는 것은 그 위험이 되는 요인들, 귀에 독성이 있는 약물이라든지 소음 노출, 이런 것들을 최대한 피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청력 좋아지는 약이 있는지.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갑자기 안 들리는 돌반성 난청이나 뭐 중이염이 있어서 안 들린다, 이런 경우는 이런 원인을 해결해주면 치료 후에 청력이 회복될 수가 있겠지만, 노인성 난청은 그냥 퇴행성 변화이기 때문에 어떤 약으로 청력을 좋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노인성 난청에서 중등도 이상 난청으로 생활이 불편하면 방법은 보청기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소음성 난청은 말 그대로 소음에 이게 장기간 노출됐을 때 이게 발생할 수가 있고, 무슨 이제 그래서 보통 장기간 노출되는 게 직업 관련해서 뭐 공사장이나 공장 또는 뭐 광산, 또 이제 군인들 같은 경우에 사격 소음에 이제 자주 노출되다 보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근데 이런 직업 관련 말고도 특히 젊은 층에서도 이제 이어폰 사용들을 자주 하게 되고, 이제 큰 소리에 자주 노출되게 되면 그런 걸로도 이제 소음성 난청이 많이 유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음성 난청도 노인성 난청하고 비슷하게 고주파수 난청을 처음으로 이제 보이다가 점점 진행되면은 저주파수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보통 직업 관련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일일 8시간에 85데시벨 이상 소음이 발생하면 소음 작업으로 규정해서, 보통 이제 사업장에서도 이게 90데시벨 이상 8시간 이상 노출을 회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방은 결국 이 소음이 원인이기 때문에 소음을 피하는 거고, 그래서 보통 이런 시끄러운 작업장에서는 이제 보호장구, 이 귀마개나 귀 안에 넣는 기덮개 등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치료는 이런 소음 노출을 회피하면서 난청, 중등도 이상 난청으로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면 보청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돌발성 난청도 이게 좀 잘 아시면 좋은데, 이건 이제 갑작스럽게 난청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3일 이내에 3개 이상 연속된 주파수에서 30dB 이상 갑자기 귀가 안 들리는 거고, 대부분 이런 분들은 병원에 빨리 오십니다. 갑자기 안 들리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갑자기 안 들리면서 청력이 떨어지면, 특히 저주파수가 떨어지면 이제 고주파수가 떨어지면 이제 귀에서 막 소리가 갑자기 난다고 하시고, 또 이제 갑자기 저주파수 떨어졌을 때 귀 먹먹함. 어떤 분들은 뭐 들리는 건 잘 들리는데 갑자기 소리가 난다, 혹은 갑자기 귀가 먹먹하다, 이렇게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귀가 뭐 잘 들린다고 표현을 해도 청력이 갑자기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돌발성 난청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 이제 어지럼증하고 같이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원인은 바이러스 감염이나 혈관 장애로 혈액순환 장애, 또 이게 원인으로 돼 있고, 드물지만 청신경 종양이라고 청신경의 종양이 자라는 경우도 갑자기 청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드문 경우라서 보통 이제 돌발성 난청이 심하게 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지만 청신경 종양이 있지 않은지 이 측두 MRI라고 귀 MRI를 찍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료는 이 돌발성 난청은 신속한 빨리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이게 고용량으로 약을 좀 써야지 청력이 돌아올 수가 있고, 사실 이 돌발성 난청은 치료를 잘 해도 이게 쉽게 이게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분의 1은 다 회복이 되는데 3분의 1은 일부, 그러니까 완전히 회복이 안 되고 청력이 조금밖에 회복이 안 되고, 또 3분의 1은 아예 반응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나쁜 예우, 그러니까 좀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처음에 이제 난청 갑자기 안 들리는 게 심할수록, 그러니까 청력이 처음에 확 그냥 없어졌다든지 청력이 심하게 떨어진 경우가 이제 잘 치료가 안 될 수 있고, 또 이제 고주파수나 또는 모든 주파수에서 청력이 다 떨어졌다, 이런 경우도 잘 회복이 안 될 수 있고, 또 이제 치료가 빨리 치료를 못하고 너무 늦게 오시는 경우, 또 이제 어지럼증도 같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치료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 이제 외래 이제 난청으로 오시는 특히 어르신 분들도 보면 이제 중이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이염도 이제 난청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중이염은 말 그대로 이제 중이에 염증이 생기는 거고, 그 이제 급성 중이염은 이제 급성으로 갑작스럽게 이제 생기는 건데, 보통 이제 귀 통증이나 발열, 열이 나거나, 또 심할 경우에 고막이 뚫리면서 이제 귀에서 진물이 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이런 열이 있고 또 진물이 심하고 그러면 적절하게 항생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삼출성 중이염이라고 해서, 이거는 삼출액이 중이 안에 고이는, 쉽게 해서 고막 안에 물이 차는 건데, 이런 경우에 이제 그런 귀 통증이나 발열 이런 게 동반되지 않고 그냥 귀 먹먹함이나 난청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그냥 심하지 않으면 약 없이 그냥 지켜보기도 하고 자연히 물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또 항생제 치료를 해서 고막 안에 삼출액이 빠질 수 있게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한 3개월까지는 뭐 약물 치료나 좀 지켜볼 수가 있는데, 3달 이상 이게 계속 고막 안에 물이 안 빠지고 그런 경우에는 고막 절개, 고막을 좀 째서 물을 빼주고 고막 안에 환기 기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흔히 얘기하는 튜브를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보통 이제 이비인후과 내원하면은 고막을 보면 보통 진단은 쉽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고막은 이렇게 투명하게 이게 빛이 잘 반사되고 보여야 되는데, 급성 중이염에서는 고막에 이렇게 좀 충혈돼 있고, 그리고 이제 삼출성 중이염은 고막 안에 이렇게 공기방울도 보이고 물이 찬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이염 중에 이제 만성 중이염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만성, 보통 3개월 이상 오래된 중이염입니다. 그래서 염증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보통 고막이 뚫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성적으로 이렇게 오래된, 귀에서 막 진물이 나오고 난청, 안 들리는 것도 꽤 오래되고, 그래서 안 들리는 거는 고막이 뚫려서 안 들리는 전음성 난청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감각신경성 난청에 동반된 혼합성 난청일 수가 있고, 치료는 이런 만성 중이염은 고막이 보통 뚫리고 안에 귀 주변에 염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치료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염증을 제거하고, 그리고 고막 재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청력도 재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어느 정도 퍼졌는지, 또 이제 이소골, 소리 전달하는 이소골 상태에 따라서 고막하고 그 안에 중임한 수술을 하는 고실 성형술이나, 또 귀 뒤에 유양돌기라고 해서 귀 뒤에 뼈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염증이 퍼져 있으면 유양돌기 절제술이라고 귀 뒤에 뼈에 그 만성중이염 병변을 제거해야 되고, 이소골이 많이 염증으로 이렇게 녹아 있거나 없어져 있다면 청력 재건을 위해서 이소골 성형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성중이염 중에 이제 진주종성 중이염이라고 있는데, 흔히 이제 진주종이라고 많이 부르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귀하고 코하고 연결하는 이관 기능이 안 좋아서 고막이 안쪽으로 함몰되면서 그 귀 밖에 있는 보통 이 각질이 안쪽으로 침범해서 주변 뼈를 녹이는 염증입니다. 그래서 이 진주종성 중이염은 그냥 중이염보다 좀 더 염증이 심하고, 또 이런 경우도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하고 나서도 고막이 다시 안쪽으로 함몰되고 주변 뼈를 녹이게 되면 재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만성 중이염, 비진주종성 중이염보다는 재발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런 중이염들에서는 그 청신경 기능이 정상이고, 그 정상이라면은 이제 염증을 제거하고 고막 천공을 다시 회복시켜 주면은 고막과 이소골의 기능만 재건해서 기능이 돌아온다면 청력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들리는 게 오래된 분들도 만성 중이염이 있어서 이게 수술을 한 경우에 청력이 이 청신경 기능만 괜찮다면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또 사실 소아에서도, 유소아 및 신생아에서도 난청도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어린 소아에서 이제 보통 난청은 대부분 이제 급성 중이염이나 삼출성 중이염이 제일 흔한데, 특히 이제 신생아 난청이 생각보다 이 비율이 높습니다. 한 1000명에서 한두 명 정도 이 선천성 고도난청이 있다고 하고, 이것은 다른 선천성 이 질환보다도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신생아 난청은 어떤 위험인자, 어떤 위험한 그런 요소가 있는 경우도 생기지만, 전혀 그런 게 없는 경우에도 절반 정도는 이렇게 신생아에서 난청이 오기 때문에 이 모든 태어나는 신생아에 대해서 청각 선별 검사, 청력이 정상인지 확인을 하는 검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신생아, 이렇게 태어나서 이 청각이 언어와 인지 발달을 위해서 특히 한 2, 3년까지 중요한데, 특히 6개월 이내에 이렇게 청각 자극이 잘 되지 않으면은 언어 발달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난청이 뒤늦게 발견돼서 보청기나 청각자를 하더라도 정상적인 이 언어 발달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 이제 신생아에서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고, 또 난청이 있는 경우에 그 재활을 보청기 등으로 재활을 해주는 게, 빨리 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신생아 난청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생아 중환자실에 5일 이상 입원했거나,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거나, 또 귀에 독성 있는 약물을 사용했거나, 그 임신 시에 그 일단 자궁 내 감염이 있었거나, 뇌숙막염 등 있으면은 이런 것들이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또 청력이 태어났을 때 괜찮더라도 나중에 크면서 청력이 또 나빠지는 지연성 난청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를 통과했어도 이런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하여튼 이제 학령 전기,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6개월이나 1년마다 청력을 계속 평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건강보험에서 작년 10월부터 이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가 건강보험 급여로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태어나는 신생아에 대해서 이제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를 급여로 시행하고 있고, 검사는 이렇게 대부분 종합병원급 이상에는 다 장비가 있고, 또 이비인후과에도 있고, 이건 이제 자동화 검사기기라 해서 검사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건 이제 청력을 제대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청력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간이 검사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명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명이란 말 그대로 이제 귀에서 이렇게 울리고 소리가 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외부에서의 소리 자극이 없는데도 신체 내부에서 어떤 소리가 들린다고 이렇게 의식적으로 느끼는 증상입니다. 근데 이 이명은 사실 이렇게 방음된, 그러니까 조용하게 방음된 장소에서 모든 사람이 한 95%,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20dB 이하의 이명을 한 번은 다 느껴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건 느껴봤고, 그러니까 이명이란 건 이렇게
외부에서 소리 자극이 없이도 이게 소리를 느끼는 건데, 뭐 이렇게 이비인후과 외래에 내원하시는 분들도 뭐 어떤 소리가 나는지 물어보면은 뭐 삐윙, 뭐 매미 소리, 바람 소리, 다양한 소리를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명의 원인은 일단은 보통 난청에 동반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난청은 결국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에서는 노화로 인해서 난청이 오면서 이명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뇌의 달팽이관의 그 이상으로 청력 난청과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밖에 뭐 중추신경계나 문제라든지 아니면 소리 전달되는 전음성의 원인이라든지 또는 혈관의 문제 등등 이런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은 크게 이제 주관적 이명하고 타각적 이명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주관적 이명은 말 그대로 그냥 주관적으로 환자분 본인이 그냥 느끼는 이명으로서 대부분 난청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노인성 난청이나 소음성 난청에서 이런 이명이 동반된 경우가 많고, 또는 이제 체성 이명이라고 해서 뭐 목의 근육이라든지 또는 귀 앞에 있는 턱관절 이런 움직임과 관련해서 또 이명을 느끼시는 분들, 이런 것도 다 이제 주관적인 이명이 되겠고, 타각적 이명은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환자분 본인뿐만 아니라 이제 객관적으로 이명을 이비인후과 의사도 직접 그걸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이명이 되겠는데, 가장 흔한 게 이제 박동성 이명, 뭔가 맥박 소리 뜨듯이 둥둥 이런 소리가 난다는 이명이 대표적인데, 이런 경우에 보통 혈관하고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혈관에 종양이 있다든지 아니면 동정맥 기형이라고 머리에 이 동맥과 정맥에 이게 기형이 있어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경우, 또는 이제 목의 경정맥, 정맥에서 이게 혈류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그런 이명도 있고, 또 입안의 구개근이라고 해서 입안에 이 근육이 경련하면서 그 소리를 이렇게 느낀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방성 이관이라는 거는 이제 귀하고 코하고 연결하는 이관이 개방성, 이게 닫히지 않고 계속 열려 있으면서 이제 귀에서 막 소리가 나면서, 이런 경우에는 이명 외에도 이게 귀가 먹먹하고 본인 숨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소리가 좀 울려 들린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개방성 이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명의 원인이 되는 다른 질병으로는 결국 말씀드렸다시피 뇌의 달팽이관의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보통 난청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갑자기 이명이 생겼다 안 들리면서 그런 경우 돌발성 난청일 수도 있겠고, 또 메니에르 병이라고 해서 이게 어지럼증 병인데 계속 반복적으로 어지러울 때 귀가 먹먹하고 안 들리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겠고, 또 이제 소음성 난청에서도 이제 난청으로 인해서 이명이 올 수 있고, 두부 외상, 그러니까 머리에 어떤 뭐 교통사고나 이런 충격으로 그 이명이 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귀에 독성 있는 약물, 특히 항암 치료하고 나서 이제 이명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 그 밖에 이제 드물지만 또 청신경 종양에서 청력이 떨어지면서 이명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이런 이명이 그런 게 원인인데 그걸 어떻게 생기는지, 그 이명이 어떻게 생기는지 살펴보면은, 원래 이게 정상적인 이 소리 전달은 이 소리 주파수에 따라서 달팽이관의 각 유모세포와 이 청각신경을 통해서 뇌에 청각을 담당하는 영역하고 이게 연결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노화나 다른 여러 가지 원인으로 달팽이관에 손상이 오게 되면은 이 청각신경의 조절에 문제가 생겨서, 평소에는 이 뇌가 그 어떤 없는 소리가 느껴지는 것처럼 이게 억제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런 거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뇌에서 이 억제를 잘 하지 못하고 흥분성, 그러니까 계속 소리가 있다고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의 흥분성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머리에서 이제 어떤 소리가 난다 이렇게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명과 관련된 뇌는 이제 이게 여기가 측두엽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청각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여긴 전두엽이라고 해서 어떤 기억을 하는 부분, 그리고 변연계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어떤 감정하고 관련된 뭐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짜증나거나,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어떤 소리가 이렇게 들렸을 때 그것을 이제 기억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소리는 좀 짜증나고 좀 우울하고 불안하다 이런 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명에 대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소리가 난다고 의식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이게 뇌에서 억제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 뇌 청각 중추에서 억제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점점 이명을 점점 느끼게 되고 그걸 인식을 하게 되면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불안하고 이게 짜증나고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 더더욱 이명을 느끼게 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명으로 이제 오시면은 처음에 이제 그 이명에 대해서 그 어떤 다른 원인이 되는 질환, 뭐 난청이나 중이염, 또 외이도염, 뭐 어지럼 등 다른 게 있는지 이렇게 병력을 청취하고 이제 고막 상태가 괜찮은지 또 귀 주변의 근육이나 또는 중이 고막 안에 혈관에 이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명은 결국 이제 청력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청력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아까 설명드린 그런 기본적인 청력 검사 외에도 또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그 이명도 검사 하게 되고 이음양 방사 검사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달팽이관의 외유모 세포의 기능을 보는 건데 이것도 청력이 떨어지면은 달팽이관 이 세포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음양 방사 검사가 정상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명 있을 때는 이 달팽이관 유모 세포 기능을 보기 위해서 검사를 같이 시행하게 됩니다. 그 밖에 뭐 다른 뭐 갑상선 질환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도 혈류 증가로 뭐 이명을 좀 특히 이런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른 어떤 질환이 있지 않은지 혈액 검사를 할 수도 있고 특히나 이제 박동성 이명 이렇게 막 둥둥거리고 이런 박동 뛰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면은 특히 이제 혈관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CT나 또 MRI 또 혈관을 보는 MRI는 혈관 보는 MRI는 그 MRA 이런 걸 또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명의 치료는 보통 이제 소리 난다고 많이 이제 이비인후과 가시면 가장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치료가 약물 치료입니다. 그래서 약은 이제 혈액순환제나 또 신경안정제, 항우울제, 뭐 비타민 등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런 약물 치료 외에도 결국 소리 치료라고 해서 이제 소리에 자극을 주고 또 난청이 있는 경우에 좀 잘 듣게 해주면은 이명이 좀 억제되기 때문에 이제 보청기나 또는 이명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소리를 발생시켜서 이명을 억제하는 소리 발생기라고 해서 이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명 재훈련 치료라고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이명에 대해서 어떤 그 훈련을 시켜서 이명에 대한 그 반응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상담하고 소리 치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계속 이제 이명 불편해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상담을 하고 설명을 해서 어떤 이명의 그냥 그 뇌의 이 억제 기능이 저하되고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기억을 하면서 변연계에서 그런 불안하고 짜증나는 감정을 느끼는 거다 이런 그 이명의 원인과 이명이 왜 그렇게 느껴지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명으로 인한 불안감을 줄이고 또 이명에 있을 때 어떤 느껴지는 신체 반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계속 이게 습관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리 치료는 그 이제 결국 이명을 이게 좀 느끼지 못하게 이명 인식을 차단하고 또 이런 인식 차단하고 그런 습관화하기 위해서 이제 소리 발생기나 또 보청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밖에 뭐 이제 또 새로운 또 신의료 기술로 이제 경두계 자기 자극 치료라고 해서 이 자기장으로 이게 머리 원래 이거는 이제 정신과에서 보통 이제 우울증에 많이 하는 치료인데 이명에서도 이제 머리에 이제 자기장 자극을 줘서 이명에 대한 반응을 좀 줄이는 그런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밖에 뭐 전기로 전기 신경 자극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특이한 경우 이런 구개근 경련이나 중이근 경련, 근육의 경련으로 이명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런 걸 이제 해결해주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가장 이제 많이 시행하는 게 이제 약물 치료인데 그 약물 치료를 하는 목적은 그 뇌가 이렇게 이명에 대해서 이제 흥분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신경 안정제 계열의 약제를 써서 이명을 좀 못 느끼게 할 수 있고 또 이명에 따라 그런 느끼는 감정들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특히 이제 밤에 이명이 심해지면 수면 장애도 오니까 그런 걸 도와주는 이게 약을 사용하고 또 이제 뇌의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줘서 이명이 좀 줄어들 수 있게 보통 이런 약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약을 사용하는 이유는 결국에 이명으로 인한 이 뇌에서 의식하는 이명을 줄이기 위해서 불편감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이명이 갑작스럽게 발생했고 청력이 떨어지면서 이명이 생겼다. 그런 경우는 이제 돌발성 난청이 원인이기 때문에 돌발성 난청에서는 이제 스테로이드 치료가 중요한데 먹는 스테로이드를 쓰기도 하고 또 고실내 스테로이드, 직접 고막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소리 치료라는 거는 이제 소리 발생기, 쉽게 얘기해서 소리 자극을 줘서 이명을 못 느끼게 하는 건데, 이제 요즘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베개, 특히 이제 잘 때 이명이 심한 분들은 베개형 소리 발생기도 있고, 또 이제 요즘 스마트폰이나 MP3 이런 휴대용 기기를 많이 사용하니까 여기에 또 요즘 뭐 스마트폰에도 이명 차단 그런 어플도 많이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런 걸 쓰기도 하고, 또 이제 보청기처럼 귓속형 소리 발생기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난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청기와 같이 된 소리 발생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에서도 이런 뭐 노인성 난청이나 소음성 난청이 동반된 이명에서는 결국 보청기를 하는 게 치료입니다. 결국 이제 잘 듣게 되면은 이제 뇌에서 이제 없는 소리가 의식하는 게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결국 이명 재훈련 치료는 크게 이제 상담을 통해서 그 이명을 인식하고 그 어떤 이명에 반응하는 거를 좀 좋아질 수 있게 습관화시키면서, 그래서 이제 필요할 경우에 이제 보청기나 소리 발생기 등 이런 소리 치료를 하고, 결국에는 이런 걸 통해서 그 환자분들이 어떤 이명에 대한 인식, 그 느껴지는 거를 좀 줄이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결국 이명에 대한 습관화,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습관화를 유도해서 그 이명 때문에 계속 뭐 괴롭고 뭐 이런 감정들을 결국에 차단해서 이게 평소에 이게 이명 느껴지는 거를 그냥 뭐 신경 쓰지 않게 결국 이게 습관화를 시켜가지고 이명에 대한 불편감을 없애는 거고, 그래서 상담과 소리 치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또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명이 그냥 뭐 귀에서 막 머리에서 나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결국에 뭐 둘 다 맞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명은 이제 전기적으로 흥분하는 모든 청신경 경로, 그러니까 달팽이관부터 뇌 청신경까지 그 기능의 퇴화로 이게 흥분성이 이게 억제가 잘 되지 않고 흥분이 하게 되면은, 흥분을 하면 이게 이명을 느껴지기 때문에 이 모든 경로에서 원인으로 이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명은 이런 달팽이관부터 청신경까지 어떤 기능의 저하로 이렇게 생기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이명이 들린다고 이제 느끼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변연계에서 그 어떤 감정, 뭐 불안하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이런 걸 느끼게 되고, 이 대뇌, 이 전두엽에서는 이명이 뭔가 들리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좀 느끼게 되는 거를 일단 습관화시켜서 이게 잘 못 느끼게 그냥 의식하지 않게 해주면서, 또 반응, 어떤 이런 불안하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이런 걸로 인해서 자율신경계 반응, 뭐 심장이 좀 빨라진다든지 어떤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도 이제 이게 차단하는 습관화를 통해서 결국에 이명이 계속 이렇게 뭔가 느껴져도 어떤 의식 수준에서 느끼지 못하고 반응하지 않게 하는 게 이제 이명 재훈련 치료의 개념이 되겠습니다.